90만의 거대한 도시, 성남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은 작게는 수백 년, 멀게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 그저 과거가 아닌 현재 또 다른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겠지만 남한산성과 그 속에 포함된 우리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국제 환경과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평통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20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박시연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1일 하루 그 남한산성 소개를 맡은 국립고전번역원 그 연수과정 이영환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남시 협의회 상징과도 같은 남한산성을 둘러보면서 과거의 역사적 발자취를 찾아보고 또한 우리의 미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역사 탐방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남한산성을 둘러보러 한번 가실까요? 패턴 있잖아요, 레퍼토리가. 네. 원래 하시는 거. 이게 병자호란은 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병자호란이 우리는 지금 이 남한산성에서 컸다, 행복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수호장대 올라오기까지 좀 힘드셨지요? 네,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진짜. 힘들게 올라오니까 근데 네. 저기 송파 일대하고 네. 저 성남 일대가 네.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주 네. 멋있네요. 그렇죠. 네. 등산의 묘미 너무 멋있죠. 지금 여기 수호장대를 올라오고 보니까 네. 역사에 있어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병자호란 당시에 저희 우리가 조선시대 때 좀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복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여유 있게 지혜로웠었더라면 그 힘든 그 역사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부분을 억울하게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실 병자호란을 겪기 한 9년 전에 그 정묘년에 이제 정묘호란을 먼저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9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어떤 준비 같은 걸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전근대 이전의 국가라는 것은 국력이 이제 보통 인구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그 인구라든지 명나라 인구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었던 명나라 인구를 비교해 보면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조선의 당국자들이었으면 국력이 이게 어떤 인구 비례적으로 국력을 본다 그러면 아무리 이게 지금 그 헤게모니를 겨루는 국가가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좀 우리한테 더 위협적이라고 해서
저 어떤 다른 나라의 그 공역 인구가 더 적은 나라에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두 나라의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당국자들이 겪었던 그 굉장히 큰 딜레마였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적으로 우리가 뭐 이걸 피할 수 있었느냐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만약에 피할 수가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거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실제로 이 병자호란이 나기 전에 뭐 최명길이라든지 뭐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이 이제 최명길이라는 역할인데 그 당시에 조선의 이조 판서였습니다. 근데 또 뭐 야당 정치인이었던 동계 정원 이런 분들은 아예 싸울 거면 저기 압록강 가서 싸우고 크게 패하고 빨리 그냥 뭐 전쟁을 마무리 짓자든지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준비를 해서 맞아들일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한산성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광주부, 그 광주 유수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광주 유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 수도가 있으면 수도 다음으로 가장 큰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광역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한성, 그 수도 한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그 위상의 그 행정구역이 유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부가 있었던 자리고, 그러니까 그 광주 유수의 이제 풍계만 놓고 보자면 그 이제 지금의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도의 관찰사가 종이품인데 이제 광주 유수의 경우에 정이품이래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여기 이제 수호청이라는 군사 조직이 이제 있었는데 이 광주 유수가 이제 정조 이후 때로는 그 수호 대장을 겸임하게 되면서 그 행정적 군사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계단에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 그 역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통일신라 기와 유구지라고 통일신라가 나와 있는데 저는 남한산성이 조선시대하고만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에도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역사가 있나 봐요. 네, 그 많은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삼국사기의 그 백제 수도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그 저자인 김부식이 모른다라고 지금 그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고려나 이제 조선의 역사가들이 혹시 이곳이 뭐 백제의 그런 어떤 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비정한 적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특별히 통일신라와 관련돼서는 그 기록이 이곳에 이제 성을 주장성이라는 이제 성을 쌓았다는 게 이제 문무왕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이 부분일 거라고 추측은 했는데 이제 2004년에 이제 이 그 행궁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를 파보면서 거대한 이제 그 기와 유구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와 유구가 자그마치 이제 기와장 하나에 20kg에 달하는 초대형 이제 그 어마어마하네요. 쭉 그냥 이렇게 일렬로 발견이 되면서 희대의 발견이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그렇게 기와의 무게가 한 개당 20kg가 넘어간다 그러면 건물 자체는 얼마나 웅장한 건물이었는가 그럴 정도의 그것이 발견된 곳이 바로 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구입니다.
예, 태화 원기가 이제 그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게 그런, 그렇죠. 그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거죠. 그 지금 보시는 것도 맨 밑에 강구월이라고 돼 있는 게 뭐 사자성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구연월이라 그래서 그 강구연월 이제 예, 만백성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강구연월한다 이렇게. 예. 오늘 성 한 바퀴 도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서부터는 남한산성 탐방이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막상 역사 공부까지 담아가게 되니까 많은 것을 역사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뭐 남한산성 관련돼서 소감을 드리자면 뭐 제 말은 아닌데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한산성은 그 빛바랜 과거가 아니라 그 오래된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씀으로 제 오늘 1일 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덧붙인다면 그 명청 G2가 오늘날 미중 G2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이 미중 G2에 대해서 평통이니까 평화적인 신념을 가지고 외교를 잘 해서 고리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리들 사이에서 돌고래가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언제까지나 주변국에 맡긴 채 지켜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산성에서 수탈과 모욕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강대국의 각축장이 아닌 평화와 희망을 싣고 달릴 수 있는 한반도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